방금 홍성호 교수님께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김혜리고요. 제가 나이가 많다는 것만 알게 됐네요. 그렇죠? 연수가 좀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저희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에듀테크 관련 영어 독서 수업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영어 독서 수업과 그리고 저도 영어 독서 수업에 에듀테크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됐고요. 사실은 뭐 제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안경자 부회장님의 강압에 의해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함께 우리가 이제 초등 영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도 이제 알다시피 물론 이전에도 에듀테크라는 말은 영어 교육 과정에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닝이라든지 멀티미디어라든지 그러한 키워드로 늘 영어 교육에 있어 왔지만 우리가 2022 교육과정이 이제 개정 교육과정이 동표되면서 많이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놀라운 것들 중에서 보면 에듀테크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공지능, 이게 뭐지?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을 사용하래요. 그 다음에 디지털 도구로는 키보드 이건 알겠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앱들이 참 많이 나오긴 하지만 학습용 앱을 사용해라, 코스, 자동 번역, 챗봇 이런 것들까지 해서 에듀테크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엄청나게 교육과정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와중에 또 평가에도 에듀테크를 활용하래요. 이게 어쩌는 말입니까? 에듀테크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앱을 수업에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이제까지 사실은 영어 교육에 에듀테크가 쭉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이제 반추를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알게 모르게 영어 교육의 발전은 에듀테크와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테크가 발전되면 그것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사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3, 40년? 이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런 거 아시죠? 그죠? 이런 거는 아마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영어를 배우지 않고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신 세대들, 저를 포함해서 중학교 선생님들의 무기였습니다. 저 밑에 있는 거. 그렇죠. 중학교 영어 선생님들 들어오실 때 항상 저걸 아주 기세등등하게 딱 들고 들어오시고 이게 아직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집에 이런 거 하나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딱 틀면 신기하게도 원어민 목소리가 막 나왔어요. 이걸 보고도 우리가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의 발전이 좀 더 해지면서 6차 교육과정부터 초등에 영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초등은 우선 언어 중심의 교육을 이루어져야 되니까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보다는 아마 영어를 비디오 가게에 가서 아마 대여했던 교육 추억이 더 많으실 테지만 초등 영어 교실에서는 이제 음성 언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VHS 테이프 넣었다가 냈다가 하는 거 아시죠? 네, 이런 걸 사용을 했는데 이제 이후 컴퓨터 기술이 발전되면서 컴퓨터에 CD-ROM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CD-ROM이 사용되기 시작을 하면서 교사용 CD-ROM이 나오기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당시에 학생들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 다 있는 집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용 전자저장물은 아직도 이렇게 테이프로 7차 교육과정이 나왔던 시작이 되었던 2001년에는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가 지금 2015 교육과정이 사용되고 있죠. 여기 선생님들 2015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전자저장물을 뭘 쓰나요? 모바일로 구동되는 디지털 교과서라는 걸 사용되고 있죠. 이거는 사실 AI 기술이 접목되지 않은 아주 초등 기술의 이제 디지털 교과서이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2022 교육과정이 발표됐어요. 자, 2022 교육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고 교과서가 나오면 우리의 전자저장물은 어떻게 바뀔까요? CD로 나올까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컴퓨터, 노트북에 CD롬 넣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은 테크의 발전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뭐가 나올까요? 웹 연동을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USB로 선생님들에게 제공된다고 하고요. 학생용으로는 이렇게 AI 디지털 교과서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초등영어 교육에서 현장에서도 교육과정 하에서도 이렇게 변화해서 왔어요. 그러면 제가 또 뭐 영어 교육을 하지만 테크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보다도 그 앞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테크 좋아요. 근데 테크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더 중요한 것은 컨텐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거고, 우리가 테크를 알려고 영어를 배우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쇼핑을 하기 위해서 how much is this을 알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숙녀에게 실례인 how old are you를 묻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보를 좀 더 빨리, 좀 더 잘 습득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데요.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라든지 뭐 학습지들이 거의 60% 이상이 영어로 생산이 된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여기 지금 날짜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024년 1월 5일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딱 일주일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요. 이제 신문에 광고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얘가 이제 위에 있고 요 밑에 이어서 나오는 글입니다. 미리 보면 이렇게 이어져 있는지 알겠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같은 신문의 인터넷 버전이고요. 온라인 버전인데,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딱 헤드라인이 모든 걸 듣는다 AI 쓰나미. 그래서 저는요, AI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제가 여기 연결드리려고 얘기를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주요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발췌해서 보니까요. 세계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에서 수상한 기업 중 AI만 하는 기업은 없다. AI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수상한 분리수거 업체, 비번관리업체, 웹기능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인테리어 업체에서 AI를 얼마나 도구로 잘 활용하느냐, 그런 업체들이 수상을 했대요. 그래서 AI 기술 자체를 개발한 업체는 없다. 그러면 우리 영어 교육에서도 우리 영어 교육하는 사람들이 AI 기술을 개발할 수는 없죠. 개발할 수 있으면 원더풀인데 그게 되나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사용을 하는데 컨텐츠에 가장 알맞은, 가장 적절한 디지털 도구고 에듀테크가 뭔지 알아보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의 교육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문제를 짚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2022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양을 하래요. 그래서 대부분 그러면 영양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저는 이 문제를 이 나름 영어 독서 교육을 통해서 이미 사실은 하고 있었고요. 독서 교육을 정말 잘한다면 이러한 영양 문제는 상당히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책을 읽는 자체가 심리적이고요. 책을 많이 읽으면 창의적하고, 그렇죠? 함께 읽으면 공부책, 그런 식으로 다 하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보 처리 역량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영어를 잘하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려면 오늘 밤새워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독서 교육에 정보책을 읽어라. 물론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인지 수준이 높고 영어 수준이 높으면 좀 더 높은 수준의 독서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 지금 현재 초등 영어 교육학회니까 초등을 중심으로 얘기해보자
보자면 정보가 있는 그림책이 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보 그림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정보 그림책이라 하니까 정보 이런 게 나오니까 좀 무서워요. 왜? 일단 내가 많이 모르거든요. 그리고 정보라는 거 그러면 뭔가 공부와 연결해요. 공부만 생각하면 어렵다, 재미없다. 이 두 가지 키워드 외에 또 있으신가요? 그쵸? 이 키워드,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지배를 하고 그 외에 많은 키워드들이 정보, 공부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엠말이 하나도 그림말이 없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영어를 배우면서, 그러니까 영어를 해야지 정보를 배울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언제 영어하고 언제 정보를 배우냐고요. 그죠? 그래서 영어와 정보, 지식 정보를 같이 하자. At the same time, 영어로. 그죠? 동시에 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요. 언어적인 단계도 중요하지만 인지적 발달 단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는 쉽지만 올평면이 인지가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죠? 영어는 어렵지만 3, 4학년 같으면 인지가 낮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를 다 같이 고려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책이라도요. 그런 두 가지를 고려해서 수업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독자의 관심과 배경듯이 내가요 요리에 관심이 많으면 실과의 내용이 나오면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의 배경 지식과 관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그림책도 다양한 문체와 기술 방식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밌게 이런 이야기책을 읽었다가 조금 더 이제 스테이트먼트도 읽었다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체로 초등 수준에서 읽을 수 있는 정보 그림책의 문체를 보자면 서사체 내러티브, 소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다른 등장 인물들과 함께 자기의 삶을 하고 긴장도 하고 갈등도 하고 갈등이 해결되는 그 과정에서 정보가 들어와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야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막 따라가는데 그 안에 과학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씩 사실은요, 정보의 기초는 그 정보에 관련된 의의를 픽업하는 거거든요. 의의부터 하나둘씩 픽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문체라 그러면, 익스포지토리, 교과서, 딱딱해, 어려워. 하지만 또 그림책 중에서는 정말로 멋진 사파와 함께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설명문체다, 기술문이라는 생각 없이 재밌게 따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간혹은 또 이 두 가지가 합해서 한 책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unplugged 하니까 대놓고 컴퓨터도 과학이죠. 그죠? 그래서 과학과 관련된 컴퓨터를 켜려면 플러그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컴퓨터가 하도 안 돼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껐다가 다시 켜려요. 그래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드디어 컴퓨터 이제 기술자가 왔어. 왔더니 플러그를 하니까 되더래요. 정말 중요한 용어죠? 네.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했는데 이 안에서 블립이라는 주인공이 이렇게 플러그와 관계되고 컴퓨터, 컴퓨터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학적인 얘기 그리고 과학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이러한 책도 있고요. 또 이런 책은 이제 워러 헤이워러라는 책은 대놓고 낮은 수준, 높은 수준, 그 다음에 낮은 학년, 높은 학년 학생들이 자기 수준이나 취미에 맞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딱 보니 헤이워러니까 워터에 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자,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과학에 3, 4학년에 워터 꼭 있죠? 그죠? 그래서 3학년부터 하면 참 좋습니다. 일단 이 정도는 하겠죠. 여기 보면 흰색으로 조금 크게 글자가 나와 있는데 스프링클러 보이시나요? 스프링클러, 샤워 하나만 해도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물의 종류. 자, 스팀, 클라우드 하나만 해도
그쵸? 3학년에 딱 좋아요. 그쵸? 그런데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여기 자세히 보면 텍스트가 있어요. You spray up 하면 스프링클러고요. And down 하면 샤워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또 설명이 조금 더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개념부터 먼저 알고, 물에도 다양한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로 바뀔 수 있다는 개념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조금 더 영어가 성장했을 때, 조금 더 알고 싶을 때 다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연수를 통해서 참 많이 하고 다녔어요. 다니니까 많은 선생님들, 교수님 그걸 책으로 써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말 하면 또 쏘가 넘어가요. 제가 귀가 얇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써야 되는가 보다 해서 이제 2018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실 책이 나오고요. 곧 2세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선생님들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수님 후속편 없어요. 다시는 책 안 쓰려고 맹세를 했어요. 이 책을 쓰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말에 쏘가가지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책을 내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그림책, 딱 보니까 영어 그림책으로 하는, 그 다음에 정보 그림책.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는, 오늘 사실 이 정보 그림책 초점을 맞출 거예요. 정보 그림책.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중등 선생님, 사실 제가 중등에 대한 연수를 참 많이 하거든요. 중등 선생님이 우리는 어쩌라고. 중등을 위한 것도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는 중등을 좀 타겟으로 초등 같은 좀 이렇게 수준이 높은 고학년들 학생들의 뭐 특별활동 같은 곳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미쳤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 책 한 권 쓰는 것에도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책 두 권을 더 내게 되었고요. 사실은 이 책의 이제 컨셉을 정할 때 원래 저는 독서를 할 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수준의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책을 쓸 때 6가지 주제를 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영어 아무것도 몰라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주제 중에 하나를 쉬운 그림책으로 잡았고, 그 다음 인성교육 안에서도 책이 수준이 좀 높은 책, 낮은 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책이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이 책을요, 계획을 하기에는 2019년 그 겨울에, 코로나가 2월 달에 발생하는 고해 겨울에 계획을 했어요. 계획을 하고, 제가 이제 아웃라인을 정해놓고 책 라인업을 하고 멤버를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자, 우리 회의하고 모이자! 하는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자 했는데 결국은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첫 회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는 우리 줌 수업이 시작됐죠? 줌으로 회의를 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출판사에 원고를 넘길 때도 줌으로 최종 검토를 해서 한 번도 이 저자들 아직도 한 번도 7명이 다 대면으로 못 만났어요. 오늘 좀 만나려고 했는데 다들 또 바쁘대. 네, 그래서 완전히 줌으로 쓴 책이에요.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해에 몇 달을 사이에 두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프라인 수업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책을 쓸 때도 이때 이 책을 쓰기 시작할 때 2016년이었고요. 2017년에 거의 이제 저술이 이루어지고 실제 현장 적용해보고 했지만, 이때는 벌써 이제 앱 같은 간단한 태그들이 나와가지고 필요한 곳에서는 썼어요. 썼는데 이 책을 하면서는 이제는 오프라인에서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독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태클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타이틀까지 여기 스마트는 태클을 넣었다는 말이고요. 정보 그림책은 이제 21세기는 정보 시대다. 그런데 교육과정에까지 정보 처리 역량을 박아줄 줄 몰랐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2장에 다양한 교수 학습, 영어 독서 교수 학습 활동을 넣으면서 이제 우리가 독서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책만 읽고 책만 가지고 하고 테크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독서도요, 최신 테크가 나오면 최신 테크를 활용하는 겁니다. 왜? 테크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테크를 활용하는 부분을 제가 넣고 실제로 이제 이런 정도의 이런 뭐 QR코드라든지 패들렛 앱은 이 책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도 얘기를 했는데 이때까지는 해서요, 우리나라에도 QR코드를 쓰긴 했어요. 근데 QR코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왜 써? 이렇게 얘기하던 때였는데요. 이런 책 아시죠? 데이빗 고스 투 스쿨. 그렇죠? 귀여운 데이빗. 사파도 진짜 개무지네요. 실제로요, 작가 데이빗 셔넌이 어릴 때 5, 6세 때 스케치를 해놨던 걸 성인 작가가 됐을 때 그의 엄마가 이게 부모에게 말하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의 엄마가 너가 옛날에 이렇게 낙서같이 그려놓았던 것들인데 이걸 가지고 한번 이용을 해보겠니? 해서 거기서 성인이 돼서 사파를 핀 거예요. 그러니까 딱 5, 6세 아이의 개구진 모습이 참 잘 나타나 있죠. 요거요, 초등학교 1, 2학년, 뭐 3, 4학년도 좋아요. 학기 초에 이 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데이빗처럼 좋아하면 안 된다. 예. 왜냐하면 데이빗이 학교에 가서 온갖 불평질을 다 하고 선생님 말하면 안 듣고, 그래서 선생님 pay attention 데이빗, 그렇죠, don't throw, 뭐 이렇게 don't chew gum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들이 엄청 나오는데 선생님이 대놓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떼놓았다 하지 말라고 듣디다네요. 그쵸? 근데 이걸 보고는 아이들이 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 이제 포스터 그리기 활동하면 3, 4학년은 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왜? 에듀테크 한번 써보려고. 그런데 내용은 참 쉽고요. 그래서 금방 에이 너무 쉬워하면서 휘리릭 다 읽었어요. 진짜 휘리릭 다 읽어요. 5, 6학년 정도 되면 이 책은 휘리릭 다 읽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한 것은 요거였습니다. QR코드 만들기를 했어요. 그래서 QR코드 만들기를 하는데 일단 QR코드를 만들기 전에 먼저 이렇게 포스터를 썼어요. 교실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또는 학교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포스터를 이렇게 그렸어요. 포스터는 그림이 대부분이죠. 글자는 조금만 써도 돼요. 그래서 5, 6학년일 때도 쓰기에 자신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만 쓰면 돼요. 그죠? don't, run 이렇게만 써도 충분해요. 조금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QR코드를 이렇게 방법이 있어. 주소를 입력을 해서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렇게 뭐 지도 등을 삽입하는데 요거를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하는데 영어 실력이 있는 애들은 요렇게 부가적으로 정보를 자기가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자기 실력과 쓰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달까요? 이게 달까요? QR코드 한번 사용해 보신 선생님들 없으세요? 누구든지 좋아요. 없어요? 자, 여기 다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이제 QR코드를 만들거든요. 오늘도 보세요. 여기 있잖아, 여기요. 제가 급하면 사투리가 못 나와요. 자, 여기 QR코드 여기 딱 클릭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제 발표를 보려니까 제 PPT가 쫙 나왔죠? 그죠? 여기 포인트입니다. 이 QR코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교실벽에도 붙이고 복도에도 붙이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뭐에서 관심이 많을까요? 친구가, 저 같은 홍선호 선생님 교수가 얼마나 QR코드에 뭐를 넣을지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쵸? 어머니 회장님이 뭘 넣을까? 그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들이 자기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의 QR코드를 찍어보고 얘가 뭐 썼는가를 보는 거예요. 문장 다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거 보는 것 자체만 해도 뭐가 됩니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알았죠. 친구들이 내 QR코드를 찍어서 볼 것이라는 거 아니까 앞으로 QR코드 만들 때 허투루 아무렇게나 만들겠어요? 그래서 또 내가 더 열심히 쓸 동기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크를 활용해 볼 수 있다. 라는데 사실은 이제 이 책을 쓸 때는 본의 아니게 제 책으로 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짧은 시간에 이제 이걸 다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쓸 때는 처음부터 컨셉을 스마트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 앞에 책에서는 그냥 이런 거 할 수 있는 적절한 책, 그 얘기를 예를 들어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데이비 고스 투 스쿨 같은 포스트 쓰는 게 참 좋은데 포스트는 QR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답변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만 했는데 이 책에서는 보다 시스테매틱하게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이 나올 때쯤 되면 그래도 이제 대면 수업도 하게 되었고 이제 코로나가 거의 그치는 상황이 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염려 없이 이렇게 지금 오프라인 워크숍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언제 또 비대면의 상황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독서는 교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만 잘 주면 집에서 읽든지 학교에서 읽든지 그래도 가장 그 계획을 외울 수 있는 게 독서더라고요. 그러면 이 책에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에듀테크를 한번 사용을 해보자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는 선생님들 이제 골병 들었지. 그래서 이제 하나의 주제가 나오면요, 정보니까 정보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뭐 수학, 과학, 미술, 문학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의 정보. 그래서 과학이라는 정보가 나오면 이제 과학에 대해서 책이 5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위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하나의 책, 여기 이제 과학에 속한 애니멀 프라이빗이라는 책을 독서 수업 계획을 짤 때 이거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체계적인 읽기 전중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내 아이 한 명을 옆에 두고 책을 읽어주는 것과 20명 이상이 되는 교실에서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너무 잘하는 애까지 섞여 있는 한 반에서 수업을 끌고 가는 것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애, 중간에 잘하는 애, 승리, 나보다 영어 더 잘하는 애까지 섞여있는 이 한 반에서 이 애니멀 프라이빗이라는 좀 쉬운 책을 가지고 3, 4학년 과학에 꼭 나오는 게 동물도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해서 읽기 전, 중, 후를 짤 때 의무적으로 읽기 전 활동도 3개, 3개, 4개, 중, 후 이렇게 활동들을 넣으면서 꼭 에듀테크를 읽기 전, 중, 후에 하나씩 넣자라는 걸 원칙으로 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그 대면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고 비대면 수업 되면 딱 요것만 틀면 아이들 중 불러놓고 딱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기 싫은 데서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온라인 수업 도구에 대한 설명, 이 책에서 사용한 걸 설명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사실은요 선생님들이 이제 앱이라는 것이 있는지 알지만 이 책 한 권을 독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일일이 앱 가지고 활동을 만드는 거 하기 힘드시죠? 안 그래도 일이 많아, 업무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사실은 저자들이 실제로 만들어서 요즘 세상 좋더라고요. QR코드에 딱 꼽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읽기 중 활동 중에 여기에 그 읽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어휘 활동을 만들어 가지고 QR코드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 QR 스캐너 이쪽에만 딱 갖다 대시면 활동이 쫙 나오게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앞에 보니까 각각 다른 앱을 읽기 전중후에 썼다고 앱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요 2022년 도전 1월 전까지 나오는 앱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많고 다양한데 근데 이제 오늘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앱은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워드월이라는 앱인데요.
이 워드월이라는 앱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또 템플릿이 이렇게 많아요. 템플릿이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해봤거든요. 했는데 저 같은 순수한 아날로그 세대도요 할 수 있어요. 네, 마음만 먹으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 돈 많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프리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다양한 템플릿이 있고 또 접근 가능성이 높고 제작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템플릿이 제가 보여주는 것도 꽤 많죠. 한 18가지 정도의 템플릿이 있는데요. 그것도 여러 가지 보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죠? 집에 가서 해보시면 되니까 오늘 보여줄 이 워드월에 있는 템플릿 중에서 한 가지만 보여드릴 거예요. 강의를요 가장 잘하는 방법은 수업 시간 내에 빨리 마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워드월 안에 있는 다양한 이런 템플릿 중에서 게임쇼 퀴즈라는 템플릿도 또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또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또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Rain Rain Rivers라는 책입니다. 보니까 여기 뭘 다루고 있는지 알겠죠? 큰 주제는 과학이고 소주제는 물이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여기는 물이 잘못 사용됐을 때 같이 나오는 환경의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환경이라는 이슈로도 접근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여기서 환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아이가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물의 다양한 모습을 얘기를 하기는 하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러티브는 아니고요. 물에 관한 다양한 설명할 수 있는 어휘를 가지고 와서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리 슈레비치 유명한 작가죠. 사파 너무 이뻐서 사파만 보다 참 좋은데요. 여기 안에서 사용한 물에 관련된 어휘를 좀 더 잘 알면 훨씬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영어 독서해서 하면 선생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문제가 우리 아이들 어휘를 몰랐어요. 그 걱정을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사실 책을 읽다가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거기 딱 막히면 어때요? 기분 좋으세요? 그쵸?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책은 읽지 않죠. 그래서 그 이전에 재밌게 게임 방식으로 해서 어휘에 먼저 노출을 한다면 책을 읽으니까 아까 게임 있을 때 다음 나왔던 어휘야. 그래서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게임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쉽게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요거 지금 클릭을 하면 요게 나와요. 나오는데 제가 좀 더 보여드리자면 요걸 이렇게 클릭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워드월, 게임쇼 퀴즈, 레인 레인 리버스 읽기 전 활동 이렇게 해서 쫙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렇게 쭉 메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아까 전에 보니까 여기 워드월도 굉장히 다양한 메뉴가 있었잖아요. 그죠? 다양한 템플릿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더 스크롤 다운을 시키세요. 스크롤 다운을 시키면 여기 이제 템플릿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템플릿을 아까 뭘 사용했어요? 그렇죠. 게임쇼 퀴즈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게임쇼 퀴즈를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드디어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나올 때 바로 누르면 안 돼요. 바로 누르면 안 되고 이렇게 템플릿을 찾아서 누르면 스타트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스타트를 하면 이런 식으로 간단한 어휘인 경우에는 우리말로도 주고 그림으로도 주고 이제 선택지를 3개를 줍니다. 자, 뭐가 답일까요? 뭐가 답일까요? 그러면 웨이브 한번 눌러보면 아니면 땡 나옵니다. 네. 그리고 search 나오면 이게 답이 맞으면 그 다음에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여기 제가 지금 중간에 10개 중에서 한 중간 쭉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들은 다음에 여기 또 보너스로 나와요. 보너스 라운드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기왕이면 보너스 라운드 뭐 찍으면 좋을까요? 200점 찍으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딱 화면 보여주자마자 뒤로 엎어가지고 막 움직여요. 그러면 그 200점 찍고 싶어가지고요. 저 깜짝 놀라서 제가 그 게임 본능이 있는지 200점 찍고 싶어서 막 열심히 탁 찍어. 그래서 200점 나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 50점 나오면 다행이다. 안 나온 거는 낫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게임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쭉 이제 보너스 게임을 쭉 하는데요. 자, 요거는 아주 쉬운 수준에서 단어만 했죠. 근데 똑같은 그 이제 앱을 가지고 조금 다른 책으로 한번 해볼게요. 애니멀 파벳.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라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사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 모르지만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동물이죠. 그래서 동물에 관한 알파벳 책입니다. 우리가요, 그 선입견을 버려야 되는데요. 알파벳북 이러면 일단 알파벳북에 거기 뭐가 있는데 A is for apple 그거밖에 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좀 더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애니멀 알파벳이라고 하는 게 딱 보면 여기 애니멀 알파벳에 AL이 중복이 됐기 때문에 하나를 생략하고 붙여가지고 애니멀 알파벳으로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책의 구성은 A부터 Z까지 해당되는 동물이 1차적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일단 시작을 하려면 뭐로 시작해야 돼요? 말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이게 말투가 시원찮아가지고 그냥 얘기 안 하고 싶어요? 네. 자, A는 뭐로 시작합니까? C도 좀 얘기해봅시다. A는? 네. 자, 알파벳. 자, A. 여기는 F로 시작했습니다. F는 동물 아니잖아요. F는 동물이니까. 아니, F 동물에서 처음 들어보겠네요. 네. 자, 그래서 here is an ant.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비교급이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동물 이름을 생각해내도록 합니다. Who is fancier than an ant? 답하시는 분? 네. 버터플라이 빙고. 네, 버터플라이 좋습니다. 실력이 아주 꽤 있으시네요. 실력이 꽤 있으신 송민창 교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A 버터플라이 이렇게 나오면 밑에 또 질문이 나옵니다. 비교급인데요. 기본으로는 ER 나오지만 여기서 깨알같이 모아라든지 better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은 ER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ho has more legs than a butterfly? 뭐를 시작해야 될까요? C로 시작해야 되고 동물이어야 됩니다. 먹는 건 안 돼요. 예, 자, 캐러필러인지 한번 볼까요? 네. 자, A 캐러필러. 아까 전에 말했던 기본형 Who is faster than a caterpillar? 자, 누가 더 빠를까? D로 시작해야 됩니다. 응? D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책은 약간 플립북같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옆으로 열게 됐어요. 그러면 열면 이렇게 면이 이렇게 세 면으로 이렇게 쫙 나오는데 a deer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Who is bigger than a deer? D 다음에 뭡니까? 그렇지. E로 시작하는 덩치하면 엘레판트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이 쭉쭉 가는데 이제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쭉 점프해서 Y까지 갔습니다. Who has more stripes than a yak? 뭘까요? 예, 너무 쉬워요. 실력이 너무 좋아요. 예, zebra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교급을 질문을 해서 답을 낸지 않았던 동물이 딱 하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그냥 답이 나올 거예요. Who is smaller than a zebra? 어네트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go back to the beginning of the book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돌아가서 책을 한 번 더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참 재밌긴 하죠. 우리가 이제 중간에 E에서 점프해가지고 빨리 왔기 때문에 재밌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근데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쫙 읽으라 하는 애들은 또 지겨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까지 읽고 난 다음에는 그 중간에 26개 시간 되니까 한 10개 정도는
워드볼에 넣어서 퀴즈로 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실제로 만들었던 걸, 이게 이제 물론 모바일에서도 구동이 되는데, 모바일에서 구동될 때는 길게 나오고요. PC에서도 구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PC에서 구동되는 걸 잠깐 보다가 제가 시간을 마치면 딱 2시지 시간일 것 같아요. 맞죠? 네, 그 시간이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그 모바일로는 QR코드를 찍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PC로서는 아까 그 주소로 들어갔습니다. 주소로 들어가서 게임쇼 퀴즈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서울교대는 인터넷도 잘 돼요. 그죠? 그래서 퀴즈쇼가 나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아까 전에 비교 공작이라고 그랬죠? 네. 자, 아마 또 제일 앞에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Who can jump better than a jellyfish? 자, jellyfish보다 잘 뛰어. 제일 다음에요. 그렇죠. 캥거루. 그러면 캥거루 위에 한번 클릭해 볼까요? 맛있어요. 그리고는 제 점수가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네요. 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ext. Who has more spots than a kangaroo? Ladybug. 예, ladybug. 자, 그래서 요런 것 같으면 아까 전에 단순한 어휘가 아니라 지금 전체 패턴을 봐야 되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J 다음에는 뭐지? 알파벳이 뭐지? 그럼 그 알파벳 첫자로 시작하는 동물은 뭐지? 그러면서 사실 보면요, 깨알같이 동사에서도 동물의 특징을 다 보여주고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네. 그래서 동물과 특징을 나중에 또 연결하는 활동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 한 10개까지 하고 나면 참 재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게임요, 1700 미점 못 맞으면 울분이 터져서 집에 가서 애들 또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패턴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고요. 아까 전에 제가 레인보우 리버스도 보니까 애들한테 그걸 가르쳤더니 최고 점수를 못 맞은 애는 집에 가서 그걸 한다고 학부형이 찍어서 그거를 사진을 보내줬더라고요. 애가 집에 와서 영어를 하는 걸 처음 봤다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내가 안 먹고 있으니까 오나서 빨리 누르라고 난리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쓰고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책만 들면 아이들에게 그냥 가르치려고만 애를 써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걸 애들이 전부 다 안 하는 거예요. 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책 입장이지만 오토 드로우로 그림을 그리고 패들렛에 댓글 쓰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건 공부가 아니고 애들 좋아하는 스마트폰 가지고 놀이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반성도 하면서 이 책을 쓰는 행복하지만 들어서는 고통스러운 그러한 힘든 시간이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독서도 자 무조건 단어고요. 책 읽어 repeat after me 이것만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 자기 주도적으로 어휘도 체크하고 그리고 문장도 될 수 있는 앱 같은 것들을 이게 메인이 되면 안 돼요. 메인이 되면 안 되는데 중간중간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에듀테크 도구로 사용하길 바라고요. 사실 저 진짜 아날로그 세대이기 때문에 뭐 AI 뭐 챗봇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수준에서 제일 쉬운 애플리케이션 한 가지를 정확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다음이 QA거든요. 네, 질문 없으시면 너무 훌륭한 발표였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